김성남 업사부님과 함께 이어갑니다. 업사부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아프리카TV의 업사부 김성남입니다. 네, 어제는 이쯤 연결을 했을 때 마켓워치 온도가 이례적으로 좀 높다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오늘은 정반대일 것 같아요. 시장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오늘은 정반대 움직임으로 시작을 했고요. 다만 지금은 또 30분 동안 시장이 지나가면서 조금씩 개선이 되는 그런 형태에 있습니다. 사실 요즘 시장이 많은 분들이 예측하기가 어렵다, 대응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보통 어제와 같은 그런 상승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보통 이틀에서 3일 정도 혹은 그래도 하루 정도는 유지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최근에는 그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뭐 지켜야 될 의무는 없는 거지만 어쨌든 쉽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 연출돼서 어제 오후에 쭉쭉쭉쭉 좀 밀리는 상황들 때문에 어제 내가 너무 안일하게 여러분들께 오늘 하루 정도는 버틸 수 있을 거다. 물론 저는 이 상승을 어제 상승을 크게 보지는 않는다 그랬습니다. 크게 보거나 세게 보거나 오래 가지는 않을 상승으로 본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시장 자체에서 제대로 상승이 나오려고 하고 또 이 정도 하락이 나온 상태라면 투매가 일어났을 때 가장 확실한 반등이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투매가 일어나지 않은 상태의 반등이었기 때문에 또한 파월 의장의 이야기에 의해서 올라간 측면이 좀 강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 5월 달에도 파월 아저씨가 한마디 했던 것 때문에 올랐다가 다음날 꼬부라졌거든요. 이번에도 좀 반복적인 부분이 좀 나타난 상황도 좀 있고 좀 두 번째는 이제 뭐 연준이야 이미 자이언트 스텝의 금리 인상을 해버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영란은행, 그 다음에 특히 여기서 아저씨가 왜 나와요? 했던 게 스위스입니다. 여기서 스위스까지 금리 인상을 마이너스 0.75의 마이너스 금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15년 동안 지금 유지가 되던 마이너스 금리, 현재도 0.5% 50bp를 올려서 마이너스 0.25%의 금리가 마이너스지만 그래도 15년 만에 상승을 했고 여러 이제 국가들의 경제 성장이 뒷받침이 되지 않는 하향 전망을 하는데 금리는 올리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시장이 좀 부담 갖는 건 맞는 상황이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건 아니거든요. 경제 성장이 뒷받침이 되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구간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제가 요즘에 계속 말씀을 드린다거나 이런 부분일 때 항상 현금을 확보해서 다음날 넘어가고 라는 얘기를 좀 드렸어요. 자, 거기에다가 단타를 치더라도 적자 기업만큼은 피하셔라. 왜냐하면 이 돈이 회수가 되는 이런 구간, 금리가 인상되는 그런 구간에서는요. 실적이 뒷받침이 안 되는 기업들은 떨어졌다가 다른 종목들은 다시 올라가는 구간이 있는데 그런 기업들은 못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한번 물리면 뭐 아주 몇 달 내지는 1년, 2년까지도 고생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다가 정말 운이 나쁘면 너무 테마만 따라가다가 운이 나쁘면 내년에 돼서 뭐 그렇게 탈출 못한 게 뭐 3월달, 4월달 상장 폐지 이런 아주 극단적인 상황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애초에 우리가 재무제표 한 번 정도만 확인해서 적자 기업을 피하고 지금 시점에서 이런저런 다른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요. 저는 이제 지금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내가 그동안 사고 싶었는데 이 기업은 실적도 너무 좋고 뭐 너무 훌륭하고 한국을 대표한다거나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랄지 SK하이닉스 같은 뭐 현대차랄지 한국을 대표하거나 뭐 이런 혹은 이제 미래 산업에서 앞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어 뭐 2차 전지를 비롯해서 로봇이랄지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업들을 적자 기업이 아닌 성장성이 혹은 적자라 하더라도 매출이 계속 크게 늘어나고 있는 기업들이 있어요. 이런 건 적자라도 괜찮습니다. 매출이 늘어나는 기업들은. 그래서 그런 기업을 오늘 같은 날 미리 선별을 해놓고 그래 내가 시장이 조금만 터닝 어떤 신호가 나온다라면 조금은 이제 과감하게 용기 있게 한번 내가 가진 현금을 쏟아부어보자 하는 생각을 지금부터는 가져야 된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어제 밀리지 않았다면 저는 오늘 이렇게 얘기를 안 드렸을 거예요. 근데 어제 오후에 밀려버렸고 오늘 아침도 개파락으로 이렇게 눌렀어요. 근데 오히려 되려 아침 저점이 2,400포인트를 지지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고 현재는 지금 조금 내려옵니다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한 번은 내려와야 됩니다. 이건 이제 나중에 설명하려면 좀 시간이 오래 걸려서 어쨌든 시장은 우리가 투매라고 하는 그런 형태가
좀 출현이 돼야지 시장이 바닥을 찍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오늘 아침 시작해놓고 아주 짧게 흔들었다가 올라가 버리면 오늘 저점인가 봐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아직도 있어요. 아직도 많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경제TV들도 상당히 좀 많은 채널을 가지고 있고 뭐 유튜브랄지 혹은 여러 채널들 있지 않습니까? 저도 아프리카TV에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채널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뭐 자기 돈 아니라고 그냥 뭐 쉽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초보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왠지 좀 있어 보이고 좀 경험도 많아 보이고 나보다는 나을 것 같아서 그들의 조언을 너무 격하게 들으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조금은 검증할 필요가 있겠죠. 우리 서울경제TV에 나오시는 분들처럼 좀 검증된 분들 그런 얘기들을 좀 들으시는 게 일단은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어제보다는 오늘 그렇게 겁먹을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런 구간에는 왔다. 요 표현해 드릴게요. 요 자리부터는요. 물려도 그러니까 지금 매수해서 좀 손실이 더 내려간다 하더라도 물려도 죽지 않는 자리에 진입했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더 떨어질 수도 있고 제가 봤던 자리 중에 하나가 이 다음 자리가 2350에서 60 정도거든요. 2350에서 60. 그러면 지금보다도 한 40, 50 정도가 더 떨어질 수도 있는 오늘 하루만큼이 더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일 텐데 그런 상황일 텐데 그렇다 하더라도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샀는데 물렸어요. 그래도 여기까지는 올라올 수 있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물려도 죽지 않는 자리는 내가 여기서 샀는데 더 떨어져도 여기까지 반등은 이 정도는 줬다가 다시 밀린다. 그래서 내가 본전이나 혹은 약간 수익을 내고 팔 수 있는 그런 구간에 온 게 아닌가. 저는 조금은 희망적인 얘기로 드려보고 싶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한 번씩 파생 관련된 얘기들을 이번에도 좀 드렸어요. 역시나 지금 마찬가지로 오늘 푸시라는 상품이 오늘 하루 이렇게 또 개파락하는 시장이 불안정하니까 시장이 안정적일 때는 굳이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불안정하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또 50% 넘게 상승을 하지 않습니까? 현재도. 그래서 조금 소액 100만 원 정도 이내나 혹은 이런 정도로 좀 아주 소액으로도 좀 충분히 연습을 통해서 공부를 해보시는 것은 지금도 조금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서 급하게 반등이 일어난다면 푸시한 상품이 아니라 콜이라는 상품이 어쨌든 주식 상품보다는 플러스 되는 속도가 원체 빠를 것이니 그러한 부분들도 한 번 정도는 이번 주말을 맞이해서 고민해 보시고 뭐 여러 채널들이 있지 않습니까? 너튜브를 통해서 이런 데서도 충분히 공부할 자료들 많으니까 한번 검색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에 대해서 그래도 업사부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믿을 구석이 생기네요. 자, 그렇다면 이런 시장 속에서도 매매 시그널을 좀 잡아볼 만한 단기적인 종목들이 있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좀 이야기를 해주셨던 종목 중에 적자 기업 없지 않습니까? 지금 좀 부담 없이 살 수 없는 가격대까지들 내려온 것 같다 이야기해 주셨는데 지금 이 타이밍에 매수해도 되는지도 좀 여쭤볼게요. 네. 자, 일단은 적자 기업이 아니라면 웬만한 종목들은 이제 어차피 한 3일 정도 시간을 두고 분할 매수 접근한다라면 큰 실패는 없지 않을까 일단은 좀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저는 그런 전략으로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흔들기 한 번 정도는 더 일어날 겁니다. 특히 오늘이 금요일이라는 사실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금요일이 되면은 사람들이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현금을 만들고 주말을 맞이하고 싶어 하죠. 그래서 아마도 점심시간 이후가 되면서 어제처럼 또 한 번 흔든다. 뭐 그렇다면 오히려 더 겁을 먹을 필요가 더 없는 상태이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보다는 이렇게 올라갈 때에 올라가려나 보다라고 쫓아가기보다는 오히려 내려올 때 그래서 또 한 번 2,400포인트 이런 자리들이 위협당하거나 그런 포인트일 때를 보는 게 또 괜찮을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부터는 겁먹지 말자라는 얘기를 좀 드려보고 싶고 그러기 때문에 적자 기업이 아닌 종목 어떤 거라도 사실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도 사실은 이런 방송 프로그램에서 삼성전자 추천하시는 분들 별로 이렇게 썩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저는 오늘 그런 얘기도 드리고 싶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어떤 거더라도 괜찮을 것 같아요. SK 지금 IT테크놀로지 이런 종목도 효성첨단소재랑 혹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번씩 얘기 드렸던 종목 중에 시가총액이 그래도 좀 큰 종목들이 있죠. 그런 종목이라면 그렇게 썩 구분 없이 가능하지 않을까. 다만 오늘도 오르는 농업주나 그다음에 지금 에너지주가 좀 급등하는데 이런 쪽들은 오히려 쫓아가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세게 이미 올라가고 있는 종목은 말고, 예, 그죠? 왜냐하면 하락이 커서 주워서 우리가 매수를 하는 종목들은 낙폭 과대여야 합니다. 시장이 하락해서 억울하게 같이 빠진 종목, 이런 것들이 가장 빠르고 혹은 안정적으로 반등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조금 집중해서 가보시는 게 어떨까 좀 생각도 들고, 그래서 한 번 정도 우리가 얘기 드렸던 여러 종목들이 있습니다만 그중에 중소형주보다는 조금은 중대형 쪽의 종목분들로 뭐 적자 기업만 아니라면 어느 정도도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다음 주 금요일이 됐을 때 조금 우리가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오기를 바라봅니다. 네.